달서구는 지난 1일 2025 달서 결혼 출산 정책 성과전을 열고 다양한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4일 달성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서부지사와 함께 세이프드림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1일 월배지구대 신청사 준공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자연보호달성군협의회는 지난 2일 달성군 국민소통관에서 제47주년 자연보호원장 선포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일 학상공원에 새롭게 조성한 바위정원의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육아업 제2회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는 지난 28일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는 지난 2일 지회회의실에서 제22기 달서구지회 노인대학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2025 대국문화원의 날 행사는 지난 1일 달성문화원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2월 8일부터 24일까지 참꽃갤러리에서 도원주 작가의 개인전 라이프 이즈 아트를 선보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아트웨이는 김조은 작가의 전시 고유의 숲을 진화를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기획전시실 1에서 진행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임미연 박광규 의원과 달성군의회 최재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구가 저출산 극복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달서 결혼 출산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0호 성운 커플 탄생에 이어 지난 1일 2025 달서 결혼 출산 정책 성과전을 열어 그동안의 다양한 결혼 출산 장려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달서구는 지금까지 184개 기관 단체와 42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청년 만남 지원, 결혼 인식 개선, 정책 플랫폼 구축 등 지역 전반의 결혼 가족 가치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협약기관과 함께 결혼, 신혼,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최초 출산 정책 브랜드 도입을 비롯해 AI 기반 출생 축하 서비스, MZ세대 맞춤형 정보 플랫폼 구축,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혁신적 시도도 이어가며 저출산 대응선도 자치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달서구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 평균 증가율 16.9%로 전국과 대구시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낮추고 출산, 양육이 가능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달성군이 지난 24일 달성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서부지사와 함께 세이프드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아동가정의 화재 및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협약식에는 최재웅 군수와 노영삼 달성소방서장, 박준성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서부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세이프드림 프로젝트는 관내에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교육, 전기안전 점검,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통합형 아동안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달성군이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을 발굴하고 사업을 관리하며 위기 가정 사례에 대한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달성 소방서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아동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서부지사는 전기안전 점검과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험 요소를 즉시 조치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달성군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아동안전망 구축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이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일 월배지구대 신청사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한석 달서경찰서장을 비롯해 윤재호 국회의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여의원 월배지구대 경감과 김민정 행정관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월배지구대 신청사는 늘어나는 월배 권역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 3층 대지 면적 713제곱미터 규모로 새롭게 건립됐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님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월배지구대 신청사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달서경찰서장은 인구 증가로 치안 수요가 높아진 월배 권역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인프라가 필요했다며 이번 준공이 지역 요구에 부응하는 첫걸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자연보호 달성군 협의회가 2일 달성군 국민소통관에서 제47주년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플라스틱과 헤어질 결심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자는 내용으로 회원들의 환경인식을 높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은주 부군수와 지역단체장, 읍면 회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8년 제정된 자연보호 헌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연보호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후 본행사는 개회선언과 자연보호 헌장 낭독 그리고 지역 환경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회원들의 실천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신경용 회장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주 부군수는 현장에서 묵묵히 환경을 지켜온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깨끗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2일 학산공원에 새롭게 조성한 바위정원의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바위정원은 자연석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졌으며 2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약 1000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에는 100여 점의 바위가 배치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색다른 산책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목적 운동장 위에 조성된 맨발 산책로와 학산공원 산책로 주변까지 바위가 연결되면서 둘레길과 연계한 주민들의 숲속 쉼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바위정원 주변 정비와 둘레길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한층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가읍 제2회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가 지난 28일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역기관과 사회단체, 상가,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련된 이번 축제는 약 5천 명의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지역사회 화합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젊은 인구가 많은 류가읍의 특성을 반영해
새롭고 특별한 콘텐츠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중앙공원 일대는 수많은 크리스마스 조명과 장식물로 가득 채워졌으며 포토존을 비롯한 조형물들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축제 하이라이트는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 점등식과 함께 진행된 무대로 달성군 남부노인 복지관의 노을빛 합창단 공연, 지역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댄스 공연 등과 함께 초대 가수 한가람의 공연도 이어져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성진 류가읍장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사가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따뜻한 축제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류가읍 상가 밀집 지역인 달빛거리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과 세련된 조형물은 연말 분위기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거리의 조명은 내년 2월 말까지 계속 운영될 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가 지난 2일 지회 회의실에서 제22기 달서구지회 노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올 한 해 배움의 열정을 이어온 200명의 어르신들께 졸업증서가 수여되며 활기찬 축하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졸업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김회동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장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배움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특히 올해 90살을 맞은 최고령 졸업생 이종권 어르신이 대표로 졸업장을 받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노인대학 활성화에 힘쓴 구경순 학생회장과 이동영, 김국자 정옥기 학생 부회장에게는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 200명 전원이 졸업장을 수여받으며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 됐습니다. 22년째 운영 중인 달서구지회 노인대학은 교양 과정부터 노래교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금까지 3,8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조철재 학장은 졸업생들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온 위대한 세대라며 노인대학에서 배운 긍정의 마음과 지혜로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졸업식은 배움엔 끝이 없다라는 노인대학 교가 제창으로 이어지며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 마쳤습니다. (2025) 대구 문화원 이날 행사가 지난 1일 달성문화원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가 주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박수관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조현정 달서구문화원장, 백상천 달성문화원장 등 9개 구군 문화원장과 수상자, 문화원 회원, 가족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축사, 초청 공연이 이어졌고 구군 문화원 예능 경연과 대구 문화인상, 각종 표창 수여식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대구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을 선정하는 대구 문화인상에는 배우 한진희 씨와 이성민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진희, 이성민 배우는 깊이 있는 연기와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한국 문화예술 발전과 대구의 예술적 위상을 국내외에 알린 공로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대구시장 표창에는 이나경 문화원 이사 등 2명이, 대구시의장 표창에는 박윤기 문화원 이사 등 8명이 선정됐으며 한국문화원연합 회장 표창에는 김현규 문화원 이사 외 1명이 수상했습니다. 구군 문화원 대표 예능 경연에서는 총 6개 팀이 출전해 열띤 무대를 펼쳤고 지역을 대표해 달성문화원 민요반과 녹두리 풍물단도 참가해 실력을 뽐냈습니다. 박수관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 회장은 앞으로 대구 문화원이 더 큰 도약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는 지역 내 9개 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협력 강화, 지역문화 창달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서구 보건소가 음주폐해 예방사업 우수기관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유공기관으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2개 부문 동시 수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달서구는 영구임대 아파트 대상 음주 폐해 예방 사업, 금주구역 확대, AI 동영상과 강아지 홍보대원 등 주민 친화적 홍보를 추진했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 분야에서도 대학생 청년 서포터즈와 생활 밀착형 교육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일 송년희망센터에서 2025 달서구 도시재생 한마당을 개최해 올해 도시재생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 성과 전시, 주민조직 활동 발표 등이 진행되었으며 지역 맞춤형 컨설팅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결과가 소개돼 조합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의 높은 참여로 사업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달서구는 2019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며 두류 3동 등 국토부 공모 선정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일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교육을 개최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협의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주민 10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간 지역 문제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 등 구민 주도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날 위촉식과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책임감과 참여 의지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지역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성군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 최초로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할랄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은 딸기잼, 미나리즙, 블루베리 음료, 프루주스 등 4종으로 원료 선정부터 제조 과정, 위생 관리까지 이슬람 율법 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달성군 가공품은 동남아 중동 등 20억 명 무슬림 시장의 신뢰를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생산품으로는 첫 인증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향상이 기대됩니다. 달성군이 3일 2025년 지역사회 영양신체활동 비만 예방 사업 합동 성과대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스풀 달성, 영양풀 달성을 주제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맞춤형 영양상담과 보충식품을 제공했으며 권역별 순회 교육과 SNS 홍보로 젊은 층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맞춤형 영양 서비스로 국민 건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1일 남양금속 후원으로 난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양금속이 기탁한 4,800장의 연탄은 복지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거쳐 8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상봉 관장은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2월 8일부터 24일까지 창곡 갤러리에서 도원주 작가 개인전 라이프 이즈 아트를 개최합니다. 도원주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일상을 유화로 포착하며 삶의 본질과 시간의 흐름을 탐구합니다. 피고 지는 꽃과 익어가는 열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이 곧 예술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관람객에게 일상의 따스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시는 달성군청 2층 창곡 갤러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 가능하며 최재훈 이사장은
이번 전시가 삶의 본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아트웨이는 슈룽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월간버머 12월 전시로 김조은 작가의 고요의 숲을 지나를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입니다. 작가는 황금빛과 검은색의 대비 속에서 삶의 상처와 빛을 표현하며 존재와 흔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요 작품 스미는 고요는 금빛 물결을 그린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은 물과 섬의 세계를 담아 관람자에게 조용한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전시 기간 중인 12월 19일 오전 11시에는 작가 스튜디오 쇼롱 5번에서 연계 프로그램 비트 조각, 마음의 콜라주가 진행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난달 25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상인 내거리에서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여성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달서구민, 유관기관 관계자, 구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데이트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이 담긴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무상주차장 디지털화 시범사업을 시작한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무인 비대면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주차와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달서대로 70면, 신천희망로 29면, 영남일보 앞 12면, 동원빌딩 앞 19면 등 총 4곳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주차장 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모바일 앱 QR코드, ARS 전화 등 다양한 비대면 수단을 통해 입출차와 결제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탄력 주차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하고 입차 출차 버튼을 이용하거나 QR코드 스캔으로 주차 번호와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ARS 전화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현풍고등학교 골키퍼 박도훈이 2025 피파 언더 17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공을 인정받아 2025 퓨처스 스타 대상 시상식에서 미래스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박도훈은 이번 대회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결정적인 선방으로 대한민국의 10년 만에 조별리그 무패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이미 언더 17 대표팀에서 22경기를 소화하며 백기태 감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그는 국제무대에서 미래 국가대표 수문장으로서의 잠재력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박도훈은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자만하지 않고 더 높은 무대를 향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조현우 선수를 보며 꿈을 키웠다. 그만큼 훌륭한 골키퍼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풍고 축구부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유소년부터 고교까지 이어지는 육성 라인 정비, 훈련 인프라 개선, 전략적 선수 발굴 확대 등 장기적 발전 계획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가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2243억 원을 투입해
총 45,174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025년 41,162명보다 5,012명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업은 공공행정 지원 역량 활용 사업에 12,850명, 카페 음식점 운영 등 공동체 사업단에 2,306명, 환경학교 급식 지원 등 공익활동 사업에 28,937명,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에 1,081명 등 4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역량 활용 사업은 올해보다 4,367명 늘어나며 51.5%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으며 월 60시간 근무 시 63만 4천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공익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직역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고 월 30시간 근무 시 29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한정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부근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나 시니어클럽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한우란 중학교가 지난달 26일 점심시간 여외 테라스에서 학생자치회 주관 학교폭력 보셔 캠페인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학생들은 따돌림, 폭력, 흡연 등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스티커에 적어 과자 봉지에 붙인 뒤 부수는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다졌습니다. 행사에는 학교폭력 예방 캐릭터 한우란 레인저도 참여해 학생들과 사진 촬영과 놀이 활동을 하며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학생자치회는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라며 참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공중학교가 지난달 24일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융합인재교육원과 함께 천체 관측 프로그램 별 해는 밤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4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본교 교사 9명과 지역 고등학교 교사 10명이 지도교사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행사는 천문학 기초특강, 굴절 망원경 만들기, 야간 천체 관측 순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직접 만든 망원경과 고성능 장비로 가을 별자리와 행성을 관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지스트의 교육 인프라와 학교 교사들의 노하우가 결합된 융합 교육 사례로 평가되며 학생들에게 우주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의원 임미연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 위기와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기업 회생 절차와 구조조정, 부채 부담이 이어지며 홈플러스와의 경영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까지 매각이 되어야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는 달서구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총 6곳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서구 내당점은 지난 8월에 폐점을 하였으며 달서구에는 성서점과 상인점 2곳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촌점 역시 폐점을 앞두고 있어 지역 내 수백 명의 근로자와 수십 개의 입점 업체가 경영난과 고용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성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2년 연속 매출 신장률 상위 점포에 오른 달서구의 대표 상권으로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의 초대형 매장이며 입점 업체 임대 공간만 1,57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과 입점 업주들에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점 업주들은 영업 부진과 폐점 위기 등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연간 51억 원 상당의 유상 임대료를 대구시에 납부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입점 업체들의 경제적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부 업종 업체는 태거 통보 및 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임대료 및 시설 유지비 부담 등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한 한 민간 기업의 경영 부진 문제가 아니라 달서구 지역 상권과 주민 일자리, 납품업체와 소규모 생산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시설을 넘어 지역 고용과 소비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점포 폐점은 도보로 생필품을 구매하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인근 상가의 유동인구 감소와 매출 급감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입점 업체 모두 매일 불안해하며 주민들도 폐점을 걱정하지만 대구시장과 구청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상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구청이 침묵을 하고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행정이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 위기가 아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이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더라도 이 문제를 단순한 기업의 사적 문제를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구청장은 지역 경제를 지키는 공공의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세심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근로자 및 입점 상인을 위한 재취업 교육과 전직 지원, 생계보조, 법적 분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끝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성실히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나무가 울창한 학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해 오고 있는 월송동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2004년 학산은 불법 텃밭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저는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2005년 3월 28일경 고 황대현 구청장과 함께 학산에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식수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의원도 아닌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식수사업을 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텃밭하는 분들은 완강했지만 구청장님은 한 보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사업을 완성시켰습니다. 학산 지킴이로 20년, 의원으로 12년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학산에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은 일이 가장 보람됩니다. 당시 심었던 어린 나무가 20년이 지나서 지금 굵직한 나무로 성장한 나무를 볼 때마다 가슴 벅참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학산의 숙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밭농사 800평에게 나무를 심지 못했고 천주교 공동묘지 또한 일반 묘지에게 나무를 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늘 학산을 다니면서 하루빨리 대구시가 학산의 사유지를 매입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늘에 도왔는지 3년 전부터 대구시가 학산의 사유지를 매입을 했고 현재는 매입 완료이며 묘지도 완전 보상하고 지금 이전 상태에 있습니다. 학산을 소나무 숲으로 만들려는 저의 계획이 다시 희망에 타오르고 있고
절대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확산의 계획을 보니까 그 텃밭 800평에 다목적 잔디광장을 만들고 그 주위 300평에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확산을 울창나무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이 의원으로서는 대구시의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목적 잔디광장은 뜨거운 여름철, 추운 겨울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가 가깝기 때문에 잔디광장에서 일어나는 소음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민원을 발생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주차장은 편안하게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확산을 명산으로 만들려는 저는 오늘 구청장님에게 권유드립니다. 그 800평의 밭과 그리고 300평의 주차장과 그리고 천주교 공동묘지 5,700평 그리고 일반 묘지 3,000평 약 만여 평에게 약 3,500그루의 민족 정기를 상징하는 소나무 대소나무를 식수하기를 진정으로 제안드립니다. 이것은요, 그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토질이 아주 좋아서 여기에 소나무를 심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소나무 숲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나무 숲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계절마다 특색 있는 자연 풍광에 대해서 아름다운 명성지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름철 얼마나 덥습니까? 그 소나무 숲의 시원한 그늘은 달서 구민의 힐링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 힐링 센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 숲에서 나오는 맑은 산소는 50만 달서 구민의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효자 숲이 될 것입니다. 20년 전에 고 환경구청장님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확산의 불법 텃밭을 없애고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 심기에 열정적인 우리 구청장님, 20년 지난 지금 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백년 내다보고 진정 살기 좋은 달서구를 되기 위해서 민족의 상징인 소나무 숲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나무 숲 가꾸기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풍 유가 구지 지역구 최재규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현풍천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현풍 교통문화파크와 현풍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현풍 신설 교량의 건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량과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순 공간을 횡단하는 기능을 넘어 지역 문화와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량의 디자인과 주변 경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 월정교는 신라의 전통 목교 양식을 현대적으로 복원해낸 교량입니다. 단순히 강을 건너는 기능을 넘어 지금은 경주의 대표적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야경 명소로 각광받아 많은 관광객과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의 월영교는 안동댐에 걸친 목책 인도교를 특색 있는 산책로와 야경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또한 축제, 야행 프로그램, 버스킹, 체험거리 등이 연계되어 체류형 감성 관광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풍천은 예로부터 현풍 지역을 가로지르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온 중요한 하천입니다. 비스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 경관과 현풍 전통시장, 현풍천 재정비 사업, 국도변 경관 개선 사업, 목조 전망대 사업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신설 교량과 어우러질 때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풍 신설 교량 사업 제안은 단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지역의 브랜드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달성군의 미래 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풍의 역사적 특성과 스토리를 반영한 디자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풍천의 단순한 콘크리트 교량이 아닌 전통 양식과 현대적 안정성을 조화롭게 담은 교량을 건설한다면 그곳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시설 넘어 현풍의 랜드마크이자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둘째, 야간 조명과 경관 설계를 병행한다면 야경 명소로서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구도심 현풍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함께 달성군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전통시장과 공원, 문화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주 월정교 및 안동 영월교처럼 교량의 지역 상권과 문화공간이 축이 된다면 단순한 SOC 사업을 넘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활성화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현풍 도시재생 국비 공모 사업이 추진될 때 본 교량 사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단순한 교량을 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현풍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적 자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현풍천 신설 교량 사업은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단순한 교량 건설이 아닌 현풍의 지역 브랜드를 창출하는 상징 사업으로 인식하시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